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반대해야 하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선거법 개정안의 쟁점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임시회에 상정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의결을 지연할 수는 있겠지만 곧 다음 임시회에서는 이를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야 사당이 이를 의결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다수당이 난립을 하더라도 연정에 의한 어떤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연정을 할 때는 여러 당들이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는 그 합의서가 수천 페이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합의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된다면 다수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안마다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대 정당 중심의 어떤 국정 운영 속에서도 서로 거부권 정치를 하면서 의안에 대한 합의를 전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 당의 다수당이 난립하는 가운데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고 사안마다 결정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나 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국가구조를 새롭게 형성해야 될, 재편해야 되는 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개혁입법도 하고 또 균형이 무너진 것은 보완하기도 하고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는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개혁입법들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정당의 이해관계들이 대립됨으로써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여러 당들의 타협 속에서 이 A안은 소수당인 정의당에게 원하는 의안을 주고 B안은 자유한국당이, C안은 민주당이 이렇게 각각 나누어 먹기를 한다면 제대로 된 수기의 어떤 정책의 결과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 각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 무분별한 결론들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 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들은 이미 안정적인 정당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각각의 의석수를 나누어 갔겠지만 보수 정당들은 이제 급조를 해서 정당을 만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급조된 정당들은 TK 지역에 보수가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TK 지역은 비례대표가 그 제도상 나올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선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소수당들이 지역구 의석은 포기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뽑아달라고 하는 이상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독일이나 또 다른 선진국에서 한두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마치 선진적인 제도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이유가 나치당에 의해서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로 갔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역사적 특별한 경험 속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 다수대표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려진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이고 그래서 더 민주적이라는 것은 사실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더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입법 정책,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결국 우리는 무엇보다도 합의의 정치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은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미래를 위한 개혁을 위한 준비는 더더욱 지체될 것입니다. 또 안정적인 여러 당들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진보 정당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될 때 다음 정권도 여전히 진보 정당들이 수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앞으로 20년 동안 진보 정당들이 집권하겠다고 호언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 실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보 정당들이 다수를 계속 차지하게 되면 미성숙한 진보적 정책들의 실험장으로 대한민국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가 조금 축적해 놓은 안정적인 자원들이 다 소진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아직 우리가 쉽게 이 성공의 경험들 또 성공의 축적물들을 쉽게 소진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권 능력이 부족하고 정책의 실천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이 진보 정당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보면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그러하였고 원전 폐기가 그러하였습니다. 너무 급박하고 섣부르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의도했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교육개혁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가 의도하는 교육개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의도하는 합의의 정치, 비례성을 높인 더 나은 민주주의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